그저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메시지 시그널 M of T라는 거를 보내는데 캐리어 시그널을 곱해서 보내주죠. 그렇죠? 캐리어 시그널을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시그널은 베이스밴드에 주로 그 주파수가 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시켜서 보낼 거다 이거죠. 패스밴드로. 그렇죠? 패스밴드로 이동하기 위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선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선으로 전달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보내지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전자파의 어떤 그 파워를 실으면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전자장과 자기장이 서로 오소고달하게 계속 일어나면서 프로퍼게이션이 된다라는 그 이론에 맞춰서 가려면 전자장이 있는 그 주파수 대역폭, 그게 이제 고주파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처음에 아주 신기한 거가 RF 그 서킷에서 RF를 연구하시는 이제 김분일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실레이터를. 그래서 그런 오실레이터에서 주파수 발진을 시켜주면 코사인 함수가 나와요. 코사인 함수가.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나온 거를 이제 서킷에서 또 RF 서킷이나 또는 아날로그 서킷에서 들어오는 메시지 시그널과 둘이 곱한 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원래 메시지 시그널이 베이스밴드에 있던 거가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딱 봤더니 한참 멀리 떨어져서 스펙 실험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앰플리튜드 스펙 실험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신호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산재돼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of T에다가 캐리어 시그널 C of T라고 하면 C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우리가 이렇게 쓰고 FC를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우리가 말을 할 건데 이거를 캐리어 프리퀀시. 그렇죠? 그래서 M of T에다가 C of T를 곱하면은 일단 주파수 대역폭이 이제 쫙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했냐면 C of T를 곱하는데 그냥 단순히 곱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했냐면은 1 플러스 KA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곱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냐면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나요? 왜 KA를 곱하고 여기다 2를 더한 이유가 뭐인지. 뭐죠?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왜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엔빌롭을, 그치, 엔빌롭 디텍터를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엔빌롭 디텍터라는 디텍터를 쓰면은 이따가 그림에 나올 텐데 엔빌롭 디텍터라는 거는 그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 커패시터, 그 다음에 저항, 레지스터. 이 3개만 있으면은 그 엔빌롭 디텍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커패시터의 C값을 몇 자리를 사와가지고 만들고, 그렇죠? 저항의 레지스터 R이 얼마짜리인 거, 500옴, 1000옴, 1k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팔아요. 그거에서 내가 맞는 R과 C를 잘 조합해서 사면 이 FC의 그 주파수가 캐리어 프리퀀시가 FC다. 예를 들어 AM 라디오 같은 경우 560kHz에서 1600kHz까지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AM, MBC가 950kHz다. 그러면은 950kHz FC가 거기에다가 R값과 C값이 거기에 맞게끔 950이 나오도록 R과 C값을 잘 적당히 사가지고 납땜집을 하면은 엔빌롭 디텍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은 무지하게 싸요. 그러니까 10원이 안 되는 저항 하나에 그런 디텍터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라면은 이제 납땜기가 필요하고 납이 필요하고 이 기판이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했던 그런 디텍터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그런 거가. 그런 걸 잘 조합하면 키트로도 팔고 그래요. 키트로도. 아마 그 중에서 납땜기가 제일 비쌀 거예요. 한 2,000원, 3,000원 되는데 그게 제일 비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원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왜 했냐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대답했듯이 엔빌럽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양수로 왜 다 보냈냐면은 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원래 파형이 코사인을 곱하면 그 꼭대기만 이어놓은 것이 원래 파형하고 똑같이 되는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빼내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부분이 되면은 일종의 페이지가 리버설 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밑으로 음수로 가 있는 부분이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가갖고 내가 보기에는 엔빌롭을 보면은 위에 것만 내가 따져가지고 엔빌롭을 기준을 만든다. 그러면은 원래 신호하고 왜곡된 신호가 나오게 되므로 그 부분을 다 양수로 올려서 생각을 하자라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보면 AC 1 플러스 KA M of T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거가 얘가 M of T가 전반적으로 다 음수 M of T가 다 음수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M of T가 예를 들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식의 경우를 했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 양수로 올렸잖아요. 이러한 함수가 아니라 M of T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했다라면 파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엔빌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에다가 코사인을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을 이렇게 오실레이션 되도록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나오겠지.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 그 위에 부분은 원래 시그널하고 완전히 다른 시그널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 음수인데 이러한 M of T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코사인을 곱했어요. 코사인을 곱하면 이거가 엔빌롭이 돼서 이 사이에서 오실레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엔빌롭을 취한다. 이거에 여기에다가 엔빌롭 디텍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디텍터를 통과시키면 우리는 요것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죠. 엔빌롭 디텍터를 통과시키면 그러면 원래 신호는 M of T는 여기 이거를 M of T 곱하기 C of T라고 하는데 원래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M of T고 내가 이거가 디텍터 엔빌롭 디텍터의 아웃풋 시그널을 R of T라고 하면 R of T는 마이너스 M of T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엔빌롭 디텍터가 정확하게 저렇게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서킷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R of T 엔빌롭 디텍터하고 원래 시그널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그널을 두 개를 원래 시그널로 내가 복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을까요? 단지 마이너스 차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차이인데 이거를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같다라고 할 수 없을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 그러면 그런 거를 해석할 때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렇죠? 그러면 요 원래 신호하고 메시지 시그널하고 내가 디텍트한 시그널하고 두 개를 각각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일단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럼 페이즈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오겠죠? 페이즈 스펙트럼은 어떻게 다를까요? 파이만큼 그냥 시프트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정기적 신호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파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신호를 귀로 듣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귀로 들으면은 색이라든지 어떤 주파수 성분에 대한 모든 그 세기들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같기 때문에. 그러겠죠? 만약에 저거를 했더니 이러한 파형이 나왔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이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소리의 높낮음, 그 소리의 그 하이톤과 그 로톤, 저음이라든지 중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성분은 똑같이 나올 거라 이거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지만은 페이즈 스펙트럼을 보니까 파이만큼 다른 거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럼 파이만큼 다른 거. 프리퀀시 영역에서 페이즈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시간에서 페이즈가 다른 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 걸로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는 페이즈 차이가 있죠. 두 개는 얼마만큼 페이즈 차이가 있냐면 이 정도의 페이즈 차이가 생기는 거죠. 좀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즉 타임 딜레이가 페이즈에 대한 그 딜레이를 야기를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프리퀀시에서 그 페이즈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파이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파이만큼. 그걸 모듈러를 시키면은 그 주파수에서의 그 페이즈 차이는 그 우리가 느끼는 데 있어서 거의 그 어떠한 주파수에 있어서 페이즈 차이가 이러한 시간차로 우리가 조금 늦게 듣는 그런 거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는 감안하지 않는다라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만 보고 말을 한다라면 이 신호는 원래 신호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빌롭 디텍터가 원래 신호가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는 요거하고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주면 똑같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것 자체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에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하는 거, 이 복원한 신호를 이걸 통해서 이 신호와 이 신호가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요거의 신호가 만약에 아까 처음에 예제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엔빌롭이 어떤 형태로 돼 있을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걸러내면은 요 파형이 나올 거라 이거죠. 요 파형이 디스톨티드 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되더라도 음수가 다 음수로 되든지 원래 음수 시그널이라면 그렇죠? 양수 시그널이면 다 양수 시그널이 되든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해야지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 KA 곱하기 M of T를 한 거가 1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지만이 그 이야기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 만족해야지 엔빌럽 디텍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이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원래 시그널 M of T의 밴드위드스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밴드위드스는 캐리어 프리퀀시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값이다 라는 조건을 일단 우리는 만족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W, 마이너스 W, 이게 M of F의 프리 트랜스폼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면, 여기에다가 캐리어를 곱했다라는 것 자체는 C of T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FC, 여기가 마이너스 FC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FC, 그래서 여기가 원래 W인데, 여기가 W인데, 그래서 이렇게 떠나간 거가 원래 있는 신호하고 전혀 이렇게 겹치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캐리어에 비해서 좁은 시그널을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고, 우리가 통신하는 모든 시그널들은, 모든 시그널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그널들은 다 네로우 밴드위드스가 작은, 캐리어보다 훨씬 더 작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이동통신은 1.9기가 대역에서 2.1기가 대역 중에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 폭은 약 30kHz. 아주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자, 이제 메시지 시그널이 이런 거일 때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그래요.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코사인 함수, 그러니까 주기 함수고 그냥 일정한 함수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어떠한 디터미니스틱한, 우리가 알고 있는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인데,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와요?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M.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저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코사인을, 그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그죠?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모르면 나중에 끝나면 물어보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죠? 아무튼, 이렇게 나와.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그죠? 그래서 양수 쪽만 보면은 톤이 하나 나온단 말이죠. 딱 하나만 나오죠. 에너지가 있는 거가 FM에서 하나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그널을 뭐라고 하냐면 싱글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싱글톤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는 컨티뉴어스 웨이브다. 시간 영역에서 말을 할 때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또는 그냥 CW라고 말을 해요. 컨티뉴어스 웨이브면 여러 가지가 막 광범위한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웨이브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CW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러한 그냥 싱글톤의 이러한 파형, 시누소이달한 파형,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고 이런 시그널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 이 전파 이쪽 통신하는 사람들의 그냥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쓰는. 어쨌든 간에 요거를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것을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하냐면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AM에 대한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에서도 요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싱글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배워 나갈 테지만 일단 우리가 AM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걸 메시지 시그널로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S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C 1 플러스 KA AM 코사인 2파이 FM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AC KA AM 코사인 2파이 FMT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냥 이 너무 많으니까 KA, AM, AC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뮤라고 표시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뮤는 KA 곱하기 AM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이런 거 잘하죠 여러분들. AC 뮤 2 어떻게 돼요? 코사인 두 개 더하고 F2파이 FC 플러스 FMT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코사인 2파이 FC 마이너스 FM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저거를 SOT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후리에 트랜스폼 해봅시다. 그죠? 후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우리가 그려봅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S of F는 처음 거 AC 코사인 2파이 FCT는 뭐가 나와요? 아까 했잖아요. AC over 2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 처음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을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죠? 그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FM이 들어있는 그 텀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에서 AC 뮤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F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죠. F 플러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FC-FM 코사인 그 제일 마지막 텀 보면 AC 뮤 over 4 델타 F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M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처음에 FC에 2분의 AC만큼 있죠? 그렇죠? 그래서 FC에 2분의 AC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FC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FC 플러스 FM에 AC4. 그 다음 또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FC-FM. 여기는 FC-FM, -FC 플러스 FM.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그러면 자, 이거하고 이거를 잘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그 싱글톤 메시지 시그널을 보냈을 때 AM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을 표시한 거죠. 그렇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은 메시지 시그널 M of T 요거죠. 코사인 2파이 FM 요거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S of T를 전체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AM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 전송된 신호 S of T예요. S of T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나라나 이렇게 규정을 해요. 안테나에서 보낼 때 보내는 파워는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해라. 파워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그 전파 무슨 법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뭐 아이폰 뭐 들어오면 처음에 어디 전파 거기에서 인증 실험 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봐요. 이 전송 파워가 얼마인지.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신호를 했었을 적에 그 보내는 채널 밴드위드스를 30kHz라고 한다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워는 거의 영향력이 없도록 뭐 마이너스 60dB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그러한 규칙, 그러한 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얘 전송 파워는 PT로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만 보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를 내가 많이 쓸 수는 없어요. 파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송할 때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그걸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더 파워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파워는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파워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봅시다. 파워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파워 PT 저기서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처음 부분. 네? 잠깐만. 이거가 잘못됐고 S of T가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S of T는 전체적으로 아까 저기서 봤을 때 PT 몇 와트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몇 와트로 정해져 있는데 그 몇 와트 안에는 이 부분도 파워를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테고 PT 안에 이 부분도 파워를 어느 정도 소모하고 있을 테고 이것도 어느 정도 파워를 소모하고 있어 갖고 얘네 세 개가 다 이루어진 파워를 합치면 PT가 되겠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파워는 이 부분이 차지하는 파워는 얼마일까? 얘 파워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그쵸? 파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얘 파워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VIP 그쵸? 그러면 R분의 V제곱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쵸? 이게 아무튼 파워잖아요? 그쵸? 얘를 정기적 신호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볼티지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우리가 이 파워는 에버리지 파워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파워는 한 주기 동안의 파워를 구하면 돼요.
그거가 우리가 말하는 이 V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한 주기 동안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AC 제곱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하고 한 주기 동안 하고 그 주기의 시간 동안으로 나눠주면 그게 얘가 차지하고 있는 파워를 이야기를 할 거라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얼마가 나올까?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어려운가? 그러면 요거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여기가? 어? 2분의 AC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코사인 텀은 여기가 4파이 FCT가 돼갖고 이 주기가 EFC분의 1이 돼서 원래 주기의 두 개 동안 하는 거니까 0이 될 거예요, 이 텀은. 그렇죠? 두 번째 이 코사인 관련된 텀은 0이 되고 요 2분의 1만 나올 거라 이거지. 그렇죠? 2분의 1이 나오는데 한 주기 동안이니까 2분의 1 t가 나올 거예요. 2분의 t에서 t 캔슬돼서 AC 제곱 over 2 요것만 나올 거다 이거죠. 이걸 계산하면 AC 제곱 over 2만 나올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지금 풀어놓은 거가 요거의 파워가 AC 제곱 over 2가 나왔어요? 요거는 얼마가 나올까요? 8분의 8분의 AC 제곱 뮤 제곱. 요거는 얼마 나와요? 똑같이. 그렇죠? 8분의 AC 제곱 뮤 제곱. 요거가 파워가 될 거라 이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타임 영역에서 파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의 성분을 보면 요거의 성분이 여기에요.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쵸? 얘는 앰플리튜드이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C 제곱이 되죠. 그쵸? 얘도 4분의 AC 제곱. 코사인 2파이 FCT가 차지하는 두 개의 스펙트럼 4분의 AC 제곱, 4분의 AC 제곱을 더하면 2분의 AC 제곱이 되죠. 타임 영어 똑같이 나오죠. 그쵸? 두 번째,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FC 플러스 FM, 요거하고,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M이니까 요거죠? 그쵸? 요거가 이 코사인 텀이 나타내는 그 스펙트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얘네 둘이를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16분의 뮤 AC 스퀘어. 얘는 16분의 뮤 AC 제곱. 둘이 더하니까 8분의 뮤 AC 제곱해서 여기 8분의 요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로 보더라도 또 타임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파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R 값이 1이다, 1오음일 때 파워를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파워를.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텀이 요거하고 요거죠. 그쵸? 걔네의 파워도 구하면 16분의 16분의 갖고 8분의 해서 타임 영역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임에서 잰 에너지나 파워나 이쪽에서 프리퀀시 도면에서 잰 파워나 둘이가 같다라는 시오렘이 파스발스 시오렘이라고 풀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컨티뉴어스 프리에 트랜스폼 영역에서는 레일레이 에너지 시오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증명하라. 이 홈워크 4에 오늘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보면 이거는 순전한 캐리어 시그널이에요. 순전히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전한 얘는 캐리어 시그널이에요. 여기에는 인포메이션 시그널, 메시지 시그널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즉 AM 시그널은 S of T는 AC1 플러스 KAM of T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쓰니까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AM of T 다음에 AC 코사인 2파이 FCT 그렇죠? 요거는 캐리어 시그널 그래서 KAM of T가 C of T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순수한 캐리어 시그널이고 이 안에는 메시지 시그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하나를 더했던 이유는 엔빌럽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얘를 더했던 것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차지하는 캐리어가 차지하는 파워는 얼마가 나왔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바와 같이 AC 제곱 오버 2 만큼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개에서 나왔던 시그널을 보면 자, 시그널을 보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이게 M of F가 되는 것을 M of F에다 C of F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걸 나눠가지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FC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FC가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퍼 사이드 밴드다 라고 말을 해요. 어퍼 사이드 밴드고 나머지 이쪽 부분을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로어 사이드 밴드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질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름을 질 거다 이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름 짓고 나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뭔가를 우리가 할 거니까 할 이유로 이렇게 이름을 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그널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어퍼 사이드 밴드로 돼갖고 이쪽으로 가겠다. 이만큼 가고 이쪽으로는 뒤집어져 갖고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여기에서 표기를 해놓고 해석을 하면은 굳이 하자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리어 파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AC 제곱 오버 2가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 어퍼 사이드 밴드가 차지하고 있는 파워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퍼 사이드 밴드 파워는 얼마예요? 요거하고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죠. 파워를. 그러면 어퍼 사이드 밴드 파워를 보면 양쪽 끝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얘 파워가 16분의 뮤 제곱 AC 제곱 16분의 뮤 제곱 AC 제곱 두 개를 더하면 파워가 얼마예요? 아까 8분의 뮤 AC 제곱. 그 다음에 로어 사이드 밴드는 네. 파워도 우리가 8분의 뮤 AC 제곱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토탈 파워는 얼마예요? 토탈 파워는 얘 세 개를 더한 거죠. 그러면 토탈 파워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토탈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AC 제곱 오버 2 플러스 4분의 뮤 제곱 AC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낼게요. 4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뮤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토탈 파워인데 캐리어가 차지하고 있는 파워는 이만큼이죠. 그러면 토탈 파워분의 캐리어가 차지하고 있는 파워는 AC 제곱 오버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 캔슬되고
2가 캔슬되고 여기가 2 플러스 뮤 제곱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토탈 파워 중에서 시그널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AC 제곱 오버 2 플러스 뮤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4분의 뮤 제곱 AC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캔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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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뮤가 1이라고 해봅시다. 쉬운 예로 뮤가 1이라고 해보면 1이라고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 이 값은 3분의 1. 이 3분의 2가 뭘 뜻하냐면 전체 파워 중에서 3분의 2가 캐리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전체 파워 중에서 3분의 1이 메시지 시그널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파워 이피션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3분의 2니까 66%, 약 67%가 캐리어에다 주고 나머지 33%로 나의 메시지 시그널 부분에다가 파워를 엘로케이션 해서 결국에는 리시버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33% 고거에 있는 M of T만 나는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 엔빌롭 디텍터를 써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33%밖에 10이라는 파워가 있으면 3.3밖에 내가 쓰지를 못한다라면 그리고 6.7은 어디다 썼냐면은 엔빌롭 디텍션 보면은 엔빌롭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여기 C of T만큼. 이것을 썼던 이유는 엔빌롭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걸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파워를 그렇게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대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인 것 같아요?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다. 가격을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싸다고. 계속 다이오드나 커패시터나 저항 그 세 개만 사가지고 디텍터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들이 아주 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파워에 대한 이피션시를 내가 버리고 값싼 디텍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겠다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걸 한번 빼봅시다. 그래서 파워 이피션트 하지 못해. 얘는. 그리고 파워 이피션트 하지도 못하고 밴드위드스 측면에서 있어서도 2W 원래 밴드위드스 W보다 2배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낼 때 이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했던 페이지가 리버설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페이지 리버설 해갖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엔빌롭 디텍터를 사용 안 되죠. 페이지가 왜곡돼서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 디텍터 말고 다른 디텍터는 없을까? 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간단한데 가능하다라는 거가 간단한데 이렇게 보내지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보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C of T 앞에 더해진 것을 우리가 뺀 것 뿐이에요. 이것을 뺀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했더니 파워 이피션트 하지 못해서, 파워 이피션트 한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파워 이피션트 하게 보내려고 하면은 얘는 모든 신호가 다 얘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100%가. 그죠? 그러니까 AM이 막 들으면 지지 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보면 값싼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내졌는데
여기에서 엔빌럽 디텍터 대신에 이게 안테나에서 이러한 S of T가 날아가면 여기에서 아까는 엔빌럽 디텍터를 썼는데 다른 걸 써가지고 M of T를 나는 얻어내고 싶다 이거죠. 그죠?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S of T에다가 원래 이 발진된 이 캐리어만큼 내가 다시 곱해주면 여기가 무엇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Y of T라고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Y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 of T는 AC M of T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2파이 FCT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AC M of T에다가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써보면 AC M of T over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C M of 2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원래 신호 지금 M of T는 지금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프레이 트랜스폼을 한번 해봅시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는데 그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뭐 M of F가 이러한 프레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제를 가지고 이거에 프레이 트랜스폼 했을 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은 M of T 얘의 프레이 그 스펙트럼과 똑같이 나오겠죠. 처음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앰플리튜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2F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C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2W가 되고 이 부분도 2W가 되고 이 부분도 2W가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이 W보다 이 FC가 훨씬 더 큰데 2FC만큼 가니까 엄청 더 멀리 가 있죠? 멀리 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Y of T가 나왔는데 얘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만약에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았다 라고 하는데 이 로우 패스 필터는 여기를 FL, 마이너스 FL이라고 하면 FL은 적어도 W보다는 크게끔. 적어도. 그런다고 해서 막 너무 크게가 아니라 이왕이면 FL이 W하고 같다라면 이피션트하게 얘만 딱 끄져내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면 비싸니까 조금 더 가게끔.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면 비싸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로 가게끔. 만약에 만들어서 한다라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내가 프랙티컬한 걸 다 고려한 거고 아이디얼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았다라면은 로우 패스 필터는 요 영역에 있는 것만 통과를 시키니까 얘하고 둘이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니까 일종의. 그렇죠? 곱해서 나온 거의 아웃풋 값은 뭐가 될 거냐면 AC over 2 M of T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리젝트가 될 거니까. 다 필터에서 아웃을 시킬 거라는 거죠. 이런 필터를 만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래 신호하고 똑같은 신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 앞에 AC over 2는 일종의 뭐랄까 그 파형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파형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스케일드 다운 됐든 스케일 업 됐든 그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티지 컨트롤 하죠. 마치 그것은 게인, 앰플리파이어의 조절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륨을 업 시키고 다운 시키는 것은 그 회로에 직접적으로 앰플리파이어 게인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요 부분은. AC over 2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M of T의 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신호대로 이게 가능한데
가능한데 아까처럼 아까의 경우 그 원래 정통적인 AM 처음에 설명할 땐 AM은 아까 캐리어가 여기 하나 더 더해진 거죠. 캐리어가 C of T가 정해지고 페이지 리버설이 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일종의 스케일링하는 K of A. 뭐 책에서는 뭐 sensitivity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K of A를.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디텍터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디텍터가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엔빌럽 디텍터, 다이오드와 저항과 그 아마 여기 노트에 보면 그 엔빌럽 디텍터 회로를 그려놨을 거예요. 8페이지에 보면 엔빌럽 디텍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쵸? 그 RC 값을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은 RC 값은 두 개 곱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of W, 1 of FC 이런 식으로 FC가 정해져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면은 엔빌럽을 꺼내놓을 수 있다. 이 간단한 회로를 해서 여기서 아웃풋을 꺼내 놓으면 이 아웃풋에서 뭐가 나오냐면 엔빌롭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값싸고.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프레스드 캐리어라고 말을 해요. 캐리어를 서프레스드 했다. 캐리어를 그러니까 없앴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프레스드 캐리어 AM 방식. 책에서는 이걸 또 여기다가 의미를 더 부여해갖고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말을 해요. 더블 사이드 밴드. 그래서 DSB AM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해요. DSB라는 거 솔직히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AM 방식이 아까 더블 사이드 밴드 2W만큼 됐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약자로 DSB SCAM이라고 말을 할 건데 이 DSB SCAM으로 우리가 송신을 해서 트랜스밋을 하면은 리시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송신해서 한 거와 똑같이 코사인 2파이 FCT를 제너레이션 하는 서킷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 서킷을 우리는 오실레이터라고 말을 해요. 오실레이터라고 말을 하고 이것과 더불어 시그널을 서로 들어온 시그널하고 곱해주는 이 곱셈기. 이거를 우리는 신세사이저라고 말을 해요. 신세사이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저기 우리 책에서는 뭐 프라덕이라고 뭐 프라덕 서킷인가 뭐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신세사이저라고 말을 하면 그렇죠? 이것은 오실레이터.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하고 이 신세사이저와 더불어 이 로우 패스 필터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비싸서 이거는 파워를 줄이는 대신에 성능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고 그 성능의 대가는 이 수신기가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M 라디오는 아주 대중적인 그 송수신 방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S of T로 받은 신호가 리시버에서 여기 이제 리시버예요. 리시버에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줘서 나온 거에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하면은 나의 원래 시그널 M of T에 비슷한 형태, 그걸 M hat of T라고 합시다. 그쵸? 아니면은 그냥 M of T와 비슷한 뭐 AC over 2 그 부분 빼고 그냥 M of T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VCO 오실레이터라고 말을 하고 얘를 신세사이저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디텍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코헤런트 디텍션이라고 말을 해요. 코헤런트라는 말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원래 보냈던 주파수를 발진해서 걔하고 FC하고 똑같이 맞춰야지만이 맞춰서 디텍션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코헤런트라고 말을 해요. 코헤런트 디텍션이라고.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면 그건 non 코헤런트 방법. 엔빌롭 디텍터는 non 코헤런트 디텍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봅시다. S of t는 M of t AC 코사인 2파이 FCT인데 자 코사인 2파이 FCT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여기까지 한 주기가 1 of FC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1000kHz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게 1000분의 1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세컨드.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거죠. 이 주기가. 그죠?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한번 탁 도는 거죠. 요거가. 그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데, 자, AC M of T는 보내는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보내가지고 딱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겠죠. 어느 시간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리시버의 안테나까지 오는 시간이 T0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오는데 T0가 지나서 얘가 딱 여기가 올 거예요. 그쵸? 딱 올 거란 말이죠. 그쵸? 딱 오는데 얘 오실레이트도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해갖고 코사인 2파이 FCT를 오는데 얘가 딜레이 돼가지고 오는데 얘는 발진하는 거가 얘 딱 오는 여기 첫 시간을 여기 T0라고 하면 T0 때 얘가 딱 왔는데 이 첫 시간을 못 맞추고 이 바보 같은 애가 그 전부터 계속 발진을 했어요. 발진을 해가지고 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시간을 내가 딱 알지 못하니까 얘는 계속 대기하면서 계속 발진을 하고 있어요. 걔는 러닝을 하고 있어. 라디오를 틀어놔서 파워를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러닝을 해서 딱 했더니 얘 시작점은 여기가 땅인데 얘는 하고 조금 지났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T에다가 페이지가 조금 변한. 아까 페이지가 조금 변하면 아까 그 그림을 그렸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 여기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금방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한 거. 이렇게 변한 거의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페이지가 변한 거밖에 없죠. 얼마만큼 변했냐면 요만큼 변한 거죠. 요만큼 변한 거를 식으로 쓰면 이 세타가 그 변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 갖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점으로 얘가 딱 어떻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얘가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경우가 된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세타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코사인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이 돼요. 그렇죠? 코사인 곱하기 사인 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가 돼갖고 얘가 사인이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사인 2파이 FCT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사인은 뭐가 되죠?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사인 2파이 FCT.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 코사인 4파이 FCT 2분의 1 사인 뭐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 것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 몰라? 이거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혼내고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2FC 마이너스 2FC 똑같이 4분의 1, 4분의 1이 나와요.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2J, 2의 J, 4파이 FC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4파이 FCT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밑에 J가 있지만 J는 다 페이즈에 관련된 부분이고 앰플리튜드만 보면은 앱솔루트를 취할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내는 여기 있을 거니까 0이 돼서 아무 시도도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 페이즈가 우연찮게 잘못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코헤런트 디텍션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놔뒀겠냐라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디텍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코스타스 루피라는 코스타스 리시버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